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아이 하나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오래 닫아두었던 기억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들은 소리를 절대 잊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섬에서 그 아이의 귀가 한 노인의 삶을 다시 숨쉬게 만들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노인이 세상이 다 아는 거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그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사는 섬은 전라남도 남쪽 끝, 지도에서 손가락으로 한참 내려가야 나오는 곳에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분명 이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냥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에 배가 한 번, 날씨가 나쁘면 이틀에 한 번,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배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날은 섬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는 시간을 시계로 재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닭이 울면서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몇 시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늘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닭이 먼저 울고 그 다음엔 집집마다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 금속 문이 덜컹,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였습니다. 현우는 그 소리를 눈뜨기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불에 닿을 때 나는 작은 파열음, 숨을 들이마시듯 불이 살아나는 소리. 잠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현우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아침이구나. 현우가 사는 집은 아직도 아궁이를 쓰는 집이었습니다. 요즘엔 기름 보일러를 쓰는 집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아궁이를 고집하셨습니다. 불이 있어야 집이 안 죽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모락모락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는 늘 같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없을 땐 천천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옆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그 연기를 보며 날씨를 느꼈습니다. 연기가 곱게 올라가면 바람 없는 날, 연기가 금방 흩어지면 비가 가까운 날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보던 풍경이 머릿속에 쌓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시간은 사람이 움직일 때 흘렀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밥을 짓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면 그때가 아침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엔 누군가 배 들어온다 하고 외쳤고 사람들이 폭우로 모였습니다.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면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했고 아이들은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저녁은 노을이 바다에 닿을 때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그 모든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밭에 나갈 때 현우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현우는 괭이를 잘 쓰지 못했고 일도 느렸습니다. 대신 자꾸 땅을 맡았습니다. 비 온 뒤에 흙, 해가 오래든 흙, 그늘에 있던 흙, 냄새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현우는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긴 조금 쉬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말대로 씨를 덜 뿌리셨습니다. 밤이 되면 섬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차 소리도 없고 가게 불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남는 건 파도 소리와 벌레 소리뿐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은 그 소리들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현우는 마을 어귀에서 자꾸 멈춰 섰습니다. 코를 찡그리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와? 누군가 물으면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날 오후 사람들은 빨래를 널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빨래 안 걷어도 돼요. 왜?
비가 밤에 와요. 밤이 되자 정말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음날 말했습니다. 기상청보다 애가 낫네. 현우는 그 말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의 공기 냄새를 다음 날에도 잊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섬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닭은 울었지만 늘 뒤따르던 개 짖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뜨자마자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소리가 너무 비어있네. 현우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배 들어오는 날이지?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현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구 쪽을 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섬 이장이 확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배는 결항입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흩어졌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요즘 애가 배 시간까지 맞춘다더라. 현우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울상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닭이 하나 없어졌어요. 닭장은 멀쩡했고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족제비 이야기, 들개 이야기로 떠들었습니다. 현우는 닭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닭은 어젯밤에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럼 어디 갔다는 거야? 현우는 닭장 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하나 없어졌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닭장 바닥을 파보니 낡은 나무판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닭은 안쪽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현우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넌 귀로 보는구나. 현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확성기가 고장난 날도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삐하고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른들은 선만 만지다 포기했습니다. 현우는 확성기 앞에 서서 잠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소리는 오래 못 가요. 뭘 안 간다는 거야? 지금 너무 높은 소리를 억지로 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확성기는 완전히 꺼졌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안에 타버렸네요. 그날 이후 어른들은 기계를 켜기 전 현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외지 상인이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해했습니다. 사투리가 섞인 말투의 외지 상인은 자꾸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듣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억양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외지 상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 사투리도 할 줄 알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마다 리듬이 달라요. 그게 현우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부 몇 사람과 이장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온 젊은 공무원 하나였습니다. 별일 아닌 회의였고 늘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올해는 어획량이 좀 줄겠네요. 기름값도 오르고요. 사람들은 하소연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회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혼자 두기 어렵다며 데려온 자리였습니다. 확성기에서 우웅 하는 낮은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현우는 그 소리 때문에 자꾸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외지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방파제 보수 공사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자리 말고 조금 옮겨서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안 좋아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가 안 좋다는 거야? 이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확성기 쪽을 봤다가 말했습니다.
물소리가 자꾸 돌아와요. 돌아온다니? 부딪히고 다시 밀려요.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외지 공무원이 조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말이니까 그냥. 그때 한 어부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 말 듣고 배 안 나갔다가 살았잖아. 분위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이장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 말은 괜히 하지 마. 그리고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런 데서는 듣기만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지만 밖으로 나오는 길에 말들이 남았습니다. 애 말 때문에 괜히 마음 쓰이네. 괜히 들으면 찜찜하잖아.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누가 책임져. 현우는 그 말들을 전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현우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차리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현우는 말을 조금 더 늦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섬이 조금 낯설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닭은 울었지만 사람들이 문을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현우는 그걸 먼저 느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는 소리도 조금 망설이는 듯했고 연기는 곱게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한번 꺾였습니다. 오늘은 섬이 숨을 고르는 날이다. 현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도 배 들어온다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소리가 포구 쪽에서 났습니다. 현우는 그 소리가 배 엔진 소리가 아니라는 걸 곧 알았습니다. 고른 리듬이 아니었고 섬에서 쓰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급한 소리였습니다. 섬에 없던 박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폭으로 모였습니다. 도시에나 있을 법한 회색 차 한 대가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섬의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았고 차는 자주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는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길을 확인했고 그 모습은 섬 사람들 눈에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누구래? 요양하러 왔다던데. 섬까지 와서? 사람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차는 그 말들을 전부 듣지 못한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현우는 그 소리보다 차 안에서 내려온 한 사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숨이 한 번씩 끊어졌습니다. 그 숨소리는 파도처럼 규칙을 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노인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섬의 박자를 모른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고 섬을 구경하려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왔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섬에는 굳이 묻지 않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왔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묻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끝,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비어있던 집이었고 창문이 바다를 향해 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집에서는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불빛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섬의 밤은 대개 빨리 잠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소리로 무언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악 같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습니다. 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들은 소리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닭이 울기 전이었고 아궁이에 불이 들어오기 전
섬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섬이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겠구나. 그 노인은 섬에 사람 하나를 더한 게 아니라 섬의 리듬 하나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챈 건 현우뿐이었습니다. 노인이 섬에 온 뒤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길게 깔렸고 폭우에는 아직 사람 그림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하지도 않았고 어디를 향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날도 방파제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고 늘 듣던 파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도는 조금 느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노인은 현우를 보지 않았고 현우도 노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틀 준비만 하고 결국 틀지 않는구나.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순간 커졌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때 노인의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짧게 끊어지는 숨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긴 바람이 바로 부는 자리예요. 그 말은 노인을 향한 설명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췄다가 한 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조금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둘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햇살의 각도가 바뀌고 바닷물 색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노인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무 인사도 없었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그보다 조금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이 같은 박자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며칠 뒤 배가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섬 슈퍼 앞에는 늘 그렇듯 사람들이 잠깐 모였습니다. 라면 박스, 쌀포대, 신문 한 묶음이 내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습관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문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유리 건물 앞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섬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본 회사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슈퍼 주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신문을 낚아채듯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그 회장님이잖아. 순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섬에 온 그 노인? 바다만 보던 그 사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산이 100억이 아니라 그 정도면 신문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야. 그제야 섬에서 노인을 부르던 호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이 되었고 요양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 왜 왔지? 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이 머무는 집 앞은 그 어느 날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찍이 발을 빼고 지나갔습니다. 섬 사람들은 부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게가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작은 섬의 공기를 갑자기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현우에게도 같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만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우에게 그는 여전히 숨이 고르지 않은 노인이었고 바람이 센 자리를 피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배는 예정대로 들어왔으며
섬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날도 바다를 보러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멀리서 그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너무 고르고 너무 일정했습니다. 사람의 숨은 완벽하게 고르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조금씩 흔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의 숨은 기계처럼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귀를 막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건 괜찮아진 숨이 아닙니다. 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앓고 있는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 했고 약도 증상을 누그러뜨릴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자극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아주 높은 소리도 아주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겹칠 때만 문제가 되는 소리, 리듬이 살짝 어긋난 한순간에 같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배 엔진의 저음, 회장이 지팡이를 짚을 때 바닥에서 나는 짧은 금속성 마찰음, 그 세 소리가 아주 짧은 순간에 겹쳤습니다. 그때 회장의 손이 지팡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이었지만 현우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건 사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 사이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괜히 말해서 분위기 망치지 마라. 아이 말에 너무 기대지 마라. 틀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기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소리를 먼저 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틀리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마칠지 말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할지를 선택했습니다. 현우는 회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더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떨어지세요. 회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현우에게서 이미 배운 태도였습니다. 회장은 한 발 옮겼습니다.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깃발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현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팡이는 바닥에 끌지 마세요. 회장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금속 마찰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배 쪽 말고 이쪽으로 서세요. 회장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배 엔진 소리는 한 박자 늦게 들려왔습니다. 새 소리는 더 이상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숨이 무너졌습니다. 나쁜 쪽이 아니라 사람의 숨으로 돌아오는 쪽으로였습니다. 기계처럼 맞춰져 있던 숨이 짧게 그리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것은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회장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살았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섬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배가 더 자주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말 사이에 잠깐씩 멈춤이 생겼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잖아. 이번에도 그랬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바다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섬 사람들은 현우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다 어때?
바람은 어때 보이니? 하지만 동시에 그 질문을 던진 뒤 스스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야, 괜히 묻지 말자.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그 이야기가 처음으로 공식처럼 나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안건은 없었고 늘 하던 이야기들이 오가던 자리였습니다. 어획량, 연료비, 방파제 보수 이야기. 그러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의 말 듣고 나면 괜히 잠이 안 와.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들으면 찜찜하고 들으면 더 불안하고. 그 말은 비난도 아니었고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섬 전체가 느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이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뭘 하자고 한 적은 없어요. 그 말에 누군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지. 그날 이후 현우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애에서 그 아이가 되었고 현우에서 그 애가 되었습니다. 가까워진 것 같았지만 실은 한 걸음 떨어진 호칭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 때 조금 더 조심해진 숨, 대답을 기다릴 때의 짧은 긴장. 그래서 현우는 말을 더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건 많았지만 말로 꺼내는 건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회장은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섬은 아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편하게 품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현우를 숨겨주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현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미워질 때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기대받을 때라는 것도요. 그날 저녁 회장은 방파제에 앉아 오래 바다를 보았습니다. 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파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숨쉬기 편하니?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소리가 한번 바뀌는 걸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회장은 그 말의 뒤에 남은 여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으며 배는 예정대로 포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평범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방파제에 앉아 파도를 듣고 있다가 몸을 조금 굳혔습니다.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괜찮았습니다. 바람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도 늘 듣던 저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들이 한순간에 같은 높이로 겹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 바람이 방향을 틀며 깃발을 세게 흔들었고 포구 쪽에서는 배 엔진이 출력을 올렸으며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콘크리트 바닥을 조금 끌었습니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 그 세 가지가 한 박자 안에 겹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숨이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괜찮아지는 숨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아이에서 말을 선택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침묵해도 되는 순간과 침묵하면 안 되는 순간을 구분할 줄 아는 아이라는 것을. 그건 재능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방 안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특정 소리가 겹칠 때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라디오의 고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한 방향에서 갑자기 몰아칠 때
그 병은 의사도 완치할 수 없다고 말한 병이었습니다. 소리에 과민 반응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 곤란이 급격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섬에 왔습니다. 도시의 소리를 피해서. 하지만 섬에도 소리는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였을 뿐. 그날 밤 회장은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문 밖에서 현우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현우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에서 안쪽의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지점, 가슴에서 한번 막히는 타이밍. 현우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라디오를 껐습니다. 회장은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창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바람이 직접 부딪히지 않게 각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금속 스탠드를 살짝 옮겼습니다. 그 스탠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미세하게 떨며 고음을 냈습니다. 현우는 그걸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현우는 침대를 밀더니 벽에서 조금 떼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우는 회장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떨어진 곳에서 같은 호흡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길게. 현우의 호흡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편안한 리듬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의 숨은 조금씩 그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쁘던 숨이 한 박자 늦춰졌고 흔들리던 가슴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너 지금 뭘 한 거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픈 건 소리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날 밤 회장은 응급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현우는 환경에서 소리를 지운 것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병이 반응하는 세상을 바꿔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유난히 낮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세게 치지도 않았고 완전히 잠들지도 않은 애매한 소리였습니다. 회장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가만히 옆에 앉고 싶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파도가 한번 방파제에 부딪혔다 물러났습니다. 그때 현우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음악을 안 들어요?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허락을 기다리는 질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들을 줄은 알았지. 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근데 지키진 못했어. 회장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8비였어. 형제가.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컸고 제일 먼저 일을 나가야 했지. 바다는 그 말 사이를 조용히 메웠습니다. 학교 끝나면 공장으로 갔고 밤에는 막내들 밥 걱정했어. 회장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듯 말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어. 손으로 치는 소리, 목으로 내는 소리. 근데 그건 배부른 애들 이야기더라.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의 숨이 어디서 막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음악은 사치였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신 일은 잘했지. 일만 했어.
돈은 벌었는데 집에는 잘 못 갔어. 자식들 얼굴도 자주 못 봤고. 현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말이 비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녀가 있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내가 버린 걸 다 가지고 태어났지. 소리도 리듬도. 현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너무 잘해서 아무도 못 말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그때 처음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가버렸지. 그 말 뒤에는 아무 소리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도마저 잠시 쉬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어디 갔어요? 회장은 그 질문에 처음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찾고 있어서 묻는 눈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딘가에 남아있겠지. 다만 나는 다시 들을 줄을 몰랐을 뿐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전 잊지 않아요. 회장은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이 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시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늘 소리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 사람이 노래하는 소리, 웃음과 박수가 섞인 소리. 딸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천재예요. 이런 아이는 여기 두면 안 돼요. 할머니는 그 말을 믿으셨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재능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려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을 먼 나라로. 조기 유학이라는 말은 그때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공항에서 딸은 피아노를 치던 그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라디오로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은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할머니는 도시를 떠나셨습니다. 소리가 과하지 않은 곳, 사람이 재촉하지 않는 곳. 할머니에게 섬은 너무나 허망하게 떠나보낸 딸을 가슴에 담는 곳이었고 남겨진 현우를 지켜내는 곳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잘 켜지 않았고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건 잊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우만 곁에 남았을 때 할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 소리를 타고났구나. 현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바뀌는 소리. 할머니는 그걸 못 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결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이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고. 섬은 완벽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태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재능을 증명하라 하지 않고 아무도 앞서가라 재촉하지 않는 곳. 할머니는 현우를 섬에서 키웠습니다. 학교에 늦어도 괜찮았고 음악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재능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고 믿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잠든 현우의 숨소리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숨이 고르게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천재다. 그 말이 아이를 얼마나 빨리 밖으로 끌어내는 말인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자라. 아무도 안 재촉해. 그 말은 훈육이 아니라
할머니 자신의 다짐이었습니다. 다시는 재능을 이유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래서 섬은 도망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섬은 속도를 늦춘 곳, 지켜내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불려나가지 않도록, 너무 일찍 잃지 않도록. 할머니는 현우를 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칠 뒤, 그날 아침도 늘 그렇듯 섬의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닭이 울었고 아궁이에 불이 들어갔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현우에게 밥을 먹고 있으라 하신 뒤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금방 올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우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타다 한번 튀는 소리, 그리고 사람이 중심을 잃을 때 나는 아주 짧은 소리. 현우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현우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을 때 할머니는 마당 옆 낮은 돌계단 아래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흐려져 있었고 숨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손끝이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섬에서는 이런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응급차도 없었고 의사도 섬에는 없었습니다. 배는 그날따라 뜨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디까지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우의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조금 늦게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일단 눕히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은 그날따라 유난히 천천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오후 조용히 숨을 놓으셨습니다. 장례는 섬의 방식대로 치러졌습니다. 요란한 소리는 없었고 많은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머니와 있었던 짧은 기억 하나씩만을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현우는 장례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울음을 놓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연기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현우는 마루에 앉아 할머니가 늘 앉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간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지 말자.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놓인 말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회장은 섬을 떠날 준비를 아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짐도 정리하지 않았고 배 시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섬에 남아 사람들의 말을 조금 더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뒤편에서 아주머니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말이야, 처음엔 왜 굳이 섬에서 키우나 했지. 회장은 그들 뒤쪽에 앉아 있었지만 일부러 기척을 내지 않았습니다. 알면 그럴 말 못해. 그 딸이랑 사위 다들 알잖아. 딸은 피아노로 사람 울리던 애였고 사위는 노래하면 공기가 달라졌고. 회장은 그 말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학을 보냈잖아. 천재는 품에서 키울 수 없다고.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도 보냈지. 그리고 비행기 사고. 말은 거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피아노 소리만 나면 문을 닫았어. 라디오도 잘 안 켰고.
회장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우를 섬에서 키운 거구나. 그 애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거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았대. 귀가 너무 밝아서. 근데 또 보내면 똑같이 될까봐. 이번엔 자기 품 안에서 지키고 싶었던 거지.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바다를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두려움도 집착도 아니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야. 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머물던 방식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함께 가자. 현우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 말에서 명령이 아니라 동행을 들었습니다. 천재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켜질 때 살아남는다. 사람들은 천재를 보면 먼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증명하라고 하고 비교하라고 하고 세상 앞에 세우려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재능이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지. 현우는 자기 재능이 특별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고 회장은 확인했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천재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천재를 잃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은 세상이 너무 빨리 손을 뻗을 때 그 손을 잠시 멈추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현우는 자기 감각을 다치지 않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절대음감이란 맞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에게 그건 세상이 내는 아주 미세한 어긋남을 먼저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불편함이라고 부르지 못한 것, 위험이라고 알아채지 못한 것. 현우는 그걸 소리로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고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현우가 말을 했을 때 그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이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현우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드러난 게 아니라 지켜진 거다. 세상은 재능을 원했고 숫자를 원했고 이름을 원했습니다. 회장은 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법으로, 거리로, 말 한마디로 이 아이는 내 보호 아래 있다. 그건 소유가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현우는 무대 위에 서지 않았고 경쟁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배우되 서두르지 않았고 연습하되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현우는 살아남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자기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하는 천재는 빛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끝까지 숨쉬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숨을 지켜준 어른들이 있었기에 그 아이는 오늘도 자기만의 소리로 세상을 듣고 치료합니다. 천재는 드러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질 때 비로소 살아남습니다. 회장은 현우를 집 안쪽 가장 깊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은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오래 닫혀있던 숨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창문은 반쯤 가려져 있었고 책장 하나와 피아노 하나가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책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새 것도 아닌 누군가의 손에서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는 악보였습니다. 손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다. 현우는 악보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의 숨을 들었습니다. 그 숨은 그날따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악보에는 분명히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처음은 또렷했고 중간까지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음표가 멈췄습니다. 빈마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공백. 회장은 그 공백을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15이었어. 그 말은 숫자라기보다는 숨 같았습니다. 이 곡을 쓰다 말고 아프다고 했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쓸 거라고. 회장은 웃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없었어. 현우는 그제야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반 앞에 서서 악보를 바라봤습니다. 한음 또 한음. 현우는 악보를 읽지 않았습니다. 멈춘 지점 앞까지는 손녀의 숨이었고 그 뒤는 아직 오지 않은 숨이었습니다. 현우는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은 악보에 있는 그대로였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회장은 그 순간 손녀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멜로디가 멈춘 지점. 현우는 잠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주 깊게. 그리고 그 숨을 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울음을 삼킬 때 나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다음 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쓰려다 멈춘 바로 그 방향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숨만 이어졌습니다. 곡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끊기지도 않았다. 음악은 그렇게 끝까지 흘렀습니다. 회장은 그날 곡이 끝나는 순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뺨을 타러 흘렀습니다. 얘가 끝내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현우는 건반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끝은 쓰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오는 중이었어요. 회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알았습니다. 손녀의 천재성은 사라진 게 아니라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는 그걸 완성하려 하지 않고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걸. 그날 밤 회장은 처음으로 손녀의 이름을 소리내 불렀습니다. 현우는 그 소리를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그건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우지 않았고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멈춘 지점에서 다시 흐르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음악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그날 처음으로 음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바꾸지도 않았고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멈춘 곳에서 다음 숨을 이어주었습니다. 이건 완성 아니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다시 숨쉬게 한 거예요. 회장의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햇살이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오는 속도는 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천재는 드러나야 빛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는 누군가에게 지켜졌어야 할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스토리텔링을 목적으로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